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귀신이 깃드는 물건입니다. 귀신이 깃드는 물건이 있나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타링의 인형 아닐까요? 찔러 죽일 거야처럼 인형에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갖고 오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있는데 우리 도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제일 가장 집에서 흔한 거는 쇠로 된 밥그릇. 그다음에 그리고 돌. 그리고 어떨 때는 사기 그릇도 잘못 들어오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 그래서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 손 없는 날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쇠, 철, 돌, 그다음에 나무. 그러면 그게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나머지들은 뭐 사기라든지 철 같은 경우, 그릇 같은 경우는 쇠 물건은 상관없나요? 쇠 물건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왜 목매달아 죽은 내지는 수목장을 했던 나무 그런 나무들을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그냥 베면은 이거는 걸려요. 근데 이제 썩었다, 뽑아도 된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갖고 와서 가구를 제작했을 경우 그리고 그 쇠도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왜 녹여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 철강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러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손 없는 날 외에는 이 귀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다가도 따라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요? 거울. 맞아. 무서워. 거울 제일 무섭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창가나 거울에 이제 귀신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남의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가다가 막 전봇대 밑에 거울 버려져 있으면 갖고 온다는 왜 갖고 와? 아깝잖아. 옛날이라 그렇지. 지금은 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계세요. 그 때문에 갖고 왔었을 경우에. 근데 그거를 갖고 왔을 때 뭐 비방을 조금 치면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에 우리가 이제 현관문이죠. 거기에 네. 붙이거나 현관을 열었을 때 딱 보이는 벽 거기에 거울을 놔뒀을 때는 그게 귀문이 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부잣집 아파트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 그 아파트 이렇게 짓는 분들은 안 하세요. 좌측이나 우측에 하는 거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잘은 모르겠지만 좌측이나 우측에 썼을 때 재문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놓고 거울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인테리어 하면서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물건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릇을 안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중고로 갖고 왔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들어오는 날이 손 없는 날 9, 10, 10, 그다음에 19, 20, 29, 30이겠죠. 그렇죠. 그런 날에 들어와 주는데 뱀날 용날은 또 안 됩니다. 왜요? 이사도. 왜냐면 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당들도 부적을 쓴다든지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뱀날 용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가면 사람 겁나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엄청 그 집이 많이 꼬였거나 네. 뱀의 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굿을 여러 번 굉장히 많이 해서 꼬인 집은 간혹가다 뱀날에 푸는 경우는 있어도 용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 반대예요. 저는 뱀날은 웬만하면 싫어. 난 솔직히 용날은 괜찮아. 싫다고 안 할 순 없지.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더니 그 소름날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택배가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잖아요. 그거에 날짜를 맞춰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려는 비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소금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중고든 뭐든 가지고 왔을 때 하루를 밖에 재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쇠를 시켰다. 그러면 그날 택배가 다음 날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루 동안 재놓고 들고 오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거는 정말 10,0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그쵸.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들어왔는데 좀 몸이 아프고 찝찝해. 그랬을 때 무당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특히나 중고를 갖고 왔을 때는 하루 중고는 재두면서 소금, 굵은 소금, 맛소금 안 됩니다. 예, 저기 볶은 소금 안 됩니다. 자, 굵은 소금을 쳐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비방을 치신다면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무당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잘못 들어왔을 때는 아프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경각심을 좀 아셨으면 한다. 그래서 남의 물건, 특히나 옷에도 붙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제.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작정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사주와 맞지 않는다면 만약에 신가물이 있고 뭐 집안에 그런 거 잘 걸리고 주당 걸리고 상문 걸리고 이런 집은 안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무조건 뭐 소름날에라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타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동티 접는다고 하잖아요. 굿하다 보면 책 같은 경우도 들어올 예. 때가 있고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렇게 됐어요. 뭐 오지 말라고 해도 모르니까 나는 뭐 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무당집에 빨리 쫓아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던 일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안에 있어서 만나던 연인들끼리 헤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혼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사람 목숨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때 발병률이 거의 7일에서 보름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내가 가위 눌린다든지 아니면 꿈을 꾼다든지 내지는 몸이 아프다, 식은땀이 난다, 많이 먹다가 아니면 적게 먹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적게 잔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택배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솔직히 구제옷 같은 경우는 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새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솔직히 특히 구제는 좀 조심하시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제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거든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장례 문화가 점점 축소되면서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은 그 물건들을 다 태워줬지만 그쵸. 지금은 태울 수가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다 고물상으로 가져가요. 근데 그게 해외로 수출되는 용이 있고 좀 멀쩡하다 싶으면은 고물상에 걸어놔요. 그리고 왜 요즘에는 또 왜 빈티지샵.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돌아가신 유품을 정리해주는 업체도 따로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꿈을 많이 꾸고 육감, 직감이 너무 뛰어나고 특히나 집안에 무속인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구제집 근처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구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구제 쓰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실까요? 돈 없으니까 우리. 그래도 난 구제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전 비싼 걸 안 좋아하지만 비싼 거 좋아하지만 딴 거를 입고 그냥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쵸.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무당들은 대부분은 남의 걸 받아 쓰진 않습니다. 특히나 중고, 구제 절대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신명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새 거를 좋아하게 되고 또 예쁘고 알록달록하면 하루 종일 이거 뭐지 쿠팡 이런 거 보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깨비쌤도 그러실 거라고 그쵸.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된다라고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쵸. 사서 입었을 때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쵸. 그러니까 좀 타는 분들 특별하게 그쵸.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탄다는 거. 그래서 진짜 문제 생기면 또 머리 속 시끄러우니까. 이게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데자뷰 현상이 심하신 분. 내가 어딜 갔는데 나 여기 와본 것 같아. 그거는 전생에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예를 기억에서. 들어서 그냥 궁금한 건 막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전생 갔다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꿈을 꿨는데 1년 전에 꿈을 꿨어. 근데 1년 만에 전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데 막았잖아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자뷰 현상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데 그런 게 흔하신 분들은 특히나 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네요. 귀신이 깃든 물건을 그냥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들 수 있나요? 우리가 영화 보면 드라마 보고 나오면 그런 것도 있겠죠. 만지기만 해도 재수가 온분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게 영혼에 깃들어서 이렇게 온다는 것도 있잖아요. 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무당이지만 제가 그 신뢰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원 선생님께서 신뢰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쉽게 이러면 우리가 지금 무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방울 들 거 아닙니까? 네. 실리려고 드는 네.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건 중고부품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탈 거면 어떤 거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져도 옮겨 탄다는 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져보고 싶은데도 못 만지는 분들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지만 극히 드무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나가다가도 옷깃만 이렇게 스쳤어도 옮겨 타요.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 말랐던 분이 그런 걸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갑자기 뚱뚱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내 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을 하고 나고 뭐 이 비방을 치고 다 했을 경우에는 하나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몸이 또
재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탄다 이거를 다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자기가 조금 이게 신기가 있고 신가무리가 있는 분들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만지면 내가 뭐 좀 잘못될 것 같아. 이걸 열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필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꿈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시 못하죠. 그럼요.